그런 방송에서 살짝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9시 30분이냐 10시냐 보고 시점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근혜 씨가 종대본에 나타나기 바로 한두 시간 정도 전 외에는 보고 받은 적도 뭐 지시를 내린 적도 없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박근혜 7시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9시 반에서 10시로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춘 거죠. 예, 근데 그게 청와대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일단 궁금해요. 이런 식의 그 공문서를 시간을 막 바꿔버리고 컨트롤 타워에 대한 그 정의도 법제처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빨간 쭉 찍고 바꿔버리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강기훈 유서대필이라는 사건을 조작해서 애만 청춘 하나를 망가뜨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일본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김기춘을 사람으로 보면서부터 이 문제가 꼬였다라고 하는데 1970년도부터 이 사람이 공작의 핵심에 있었고 그다음에 유신헌법 관련도 있고 최태민과 박근혜와의 관련성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었던 대공수사국장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병헌하고 김기춘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면 이 9시 반으로 보고 시간을 땡긴 것, 원래 9시 반인데 늦춘 거잖아요. 10시에 보고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훈령을 조작하는 것, 그거 뭐 간단하죠. 뭐 잣대 놓고 쭉 그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누가 나중에 발각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국정농단과 공문서 위조, 대통령 기록물 유조. 사문서 맞습니다. 네, 이게 사문서고. 국정농단의 사문서. 그러니까 그런, 예. 그래요. 지금 우리 푸나님이 저는 추측하신 것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 봐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것을 변조했다기보다는 상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그걸 듣고도 거기에 맞춰서 뭐 제대로 지시를 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나중에 봐서 맞춰놓은 그렇죠. 그거일 수 것이라고 볼 있고요. 가능성이 높고. 저는 2013년 11월 달에 정윤의 보고서가 나온 게 이때 그랬죠.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권력서열 1위 최순실, 권력서열 2일 정윤회, 3위 박근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거 9시 반 10시도요. 그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최순실? 예. 9시 반에 보고받아서 최초의 지시가 10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시를 받고 10시에 지시한 거 아닌가요? 박근혜 씨 상태를 보면은 저는 종대본이 그게 아니 중대본에 나타난 거는 그 시간에 가라 그랬겠죠 또 그러면은 최가 심각해지니까 가라 가셔야 된다 빨리 이동 준비해라. 이게 운명 같은 게 박근혜 구속이 연장됐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년 4월 16일까지예요. 나 그거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 이건 뭘까 싶은 거예요. 저기 우리 그 실훈이 있잖아요. 우리 녹음 실훈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처럼 운명적인 게 느껴지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거를 박근혜 씨는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정말 이거는 천륜을 저버린 폐륜행위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탄핵 가결될 때부터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숫자요? 네. 대통령 훈령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몇 호인지 아세요? 381호예요. 18이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 어쨌건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선거 백서도 그거죠? 네. 예, 정말 나라가 아니었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박근혜 씨의 어떤 행적들이었고요. 이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거의 예, 범단이지, 예. 범단. 놀랍지도 않고 그냥 정말 나라를 이렇게 운영했구나. 자기들 편리한 대로 운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비서실을 통할하는 임무를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비서실장으로 계십니까? 책임을 질 의사가 없습니까? 비서실에서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서 대통령께 누를 끼쳤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이 5번에 걸쳐 사과를 했다면 비서실을 통할하지 못한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304명이라는 희생자를 낸 이 어마어마한 참사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태도 아닙니까? 물러날 의사 없습니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즉각 물러나십시오. 그만두는 시간까지 성심껏 일할 뿐. 자진해서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이 이번에 국가가 국민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이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자그마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맞죠?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하셨다는 건 구조를 진두지휘하셨다는지 그 주변 말씀을 해역 대형 정확하게 해난 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고요. 2010년도에 만든 이명박 정부에 만든 매뉴얼에 따르면 그것의 중앙 사고
대책본부는 해경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해경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마라. 선실을 구석구석 다 뒤져서라도 구해내라라는 두 가지의 지침을 대통령께서 직접 해경청장에게 했습니다. 그날 대통령한테 전화로 직접 지시받은 사람이 해경청장 말고 또 있습니까? 해경청장 말고는 저는 그러니까 잘 모르-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해경청장이 사건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겁니다. 현장의 진두지휘는 해경청장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대통령의 무한 책임 속에서 대통령이 해경청장한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 10여 차례 유선 보고와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비서실장님? 네. 그러면 앞으로도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엄청난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똑같이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라고 나와서 얘기하실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 경내에 계시도 우리가 경호상 그 위치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실장님,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까? 이때까지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까? 저는 직접 청와대에서는 2번이고 네. 공무원이 되고는 11번, 중요한 사항이 11번의 생기면은 대통령을 대통령의 모시고 얼굴을 보고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전화로도 충분히 보고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가까이 계실 때는 쫓아가서 만나서 상황을 보고하는 게 제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것이겠죠? 그것보다도 전화하는 그러면 것이 혹시 더 빠를 수가 문고리 있습니다. 권력에 밀려서 비서실장님 직접 대통령 얼굴도 못 보나요? 문고리 권력이라는 건 청와대에 없습니다. 예, 제1부속실장이 보고를 했겠죠. 서면 보고, 대면 보고, 유선 보고. 유선 보고할 때 대통령에게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그건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 그러니까 비서실장님이 지금 그 개선상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전화를 그 하십니다. 해경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님은 청와대 시스템 안에서 소외됐거나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보고가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아, 조작되기 전에 자료를 보면 9시 30분에 관저로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웃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면 대통령은 집무실에 출근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9시 반에 관저에 이런 사고가 났어요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보고 자체를 안 했을 가능성. 근데 나중에 국회나 야당이나 등등에 있어서 그 문제를 삼으니까 급작스럽게 조작해낸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9시 반이든 10시든 조작했을 가능성. 사실은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출근해서 자기 집무실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죠. 관저가 집무실이 해당되느냐. 그쪽에서는 관저 집무실에서 뭐 일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는 이야기죠. 청와대 전체로 보면 잘못한 거죠. 9시 반이든 10시든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수많은 승객들이 그렇게 수장되게 하는 거를 한 건 잘못된 건데 그 많은 구성원들 중에서 박근혜 씨는 보고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통령 지만 빠져나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요.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일단 내가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를 탄핵하시오 할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한 누군가의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공무원은 아이씨 졸라 억울하네. 9시 반에 했는데 왜 우리 청와대에서 10시라고 이야기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고가 없었을 가능성.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아는데요. 나중에 가을에 있던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부랴부랴 만들어낸 보고 답변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있어요. 그날 있었던 일정들이. 근데 거기에 대부분 그 당시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 이상하게 서면 보고밖에 없냐? 대면 보고가 한 건도 없고 서면 아니면 유선 보고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급조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청와대에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박근혜에게 아예 보고 안 하고 있다가 오후 시간이 넘어가면서 이게 큰일 났네 하고 나서 그때서야 박근혜에게 뭔가 연락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7시간 또는 7시간 반 표현하는데 5시 넘어서 5시 15분경 정도에 종대본에 나타나는 시간까지가 7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에게 이야기가 전달된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4시 이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를 변경하는 거는
자기들이 인지하고 뭐 등등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국가 컨트롤 타워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것도 조작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사고가 나서 알아서 해결하겠지요. 그냥 청와대 전체가 시점적으로 보면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이 아, 저 사고 나면 빨리 저 구해야겠는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영상 보고하라고 막 현장에 있는 1, 2, 3정에 막 연락했다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걸 컨트롤할 능력이랄까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9시 반 10시 이 논란에 있어서는 이거 자체를 조작했다는 것도 정말 비열한 거지만 속내로 들어가 보면 박근혜 씨에게 실제로 보고된 거는 아마 오후 한 서너 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팅팅 부어 있고 뭐 자다 나왔냐 시술 받다 나왔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네, 세월호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말 상처에 계속 이렇게 막 약 들이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발견될 때마다 이제 저는 유가족분들이나 아니면 활동가분들, 세월호 활동가분들이랑 SNS로 많이 묶여 있는데 타임라인이 아주 난리가 나요. 애들 사진 다 올라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예전처럼 슬픔으로만 두지 않고 이제는 이번에 보니까 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 인사하는 퍼포먼스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열어서 촛불 집회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훈령이라는 거 조작했잖아요. 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조작했는데 그것을 대검에다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고.